안녕하세요. 손호단입니다. 여러분, 소스 정리 다 하셨나요? 여기 제가 올려드릴 텐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소스 정리부터 시작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는 입 터짐에 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한 번씩 그 순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된다던가 진짜 뭔가 사실은 나쁜 음식을 이렇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몸의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방법만 제대로 잘 아셔도 그 입 터짐은 절대는 아니고요. 100%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와요. 거의 안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5%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입 터짐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충분히 그 한 번의 식사로 만족을 해야 그래야지 그런 입 터짐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만족감이 이 세 가지 만족감을 꼭 만족시키셔야 돼요. 세 가지 만족감은 첫 번째는 저작 운동에 대한 만족감, 씹는 즐거움이 있는 식사.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배부르다 이런 포만감에 의한 만족감.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칼로리에 의한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뭐 또 먹고 싶네. 배부른데 입이 궁금해. 아니면 나 먹은 것 같은데 왜 배가 고프지?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만족감을 꼭 만족시켰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 준비하면서부터 이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식사인지를 여러분들이 차리면서 보시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저작 운동. 저작 운동은 저희가 사실 굉장히 좋은 게 우리가 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저작 운동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작 운동에 대한 만족감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텍스처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음식을 한 가지 어떤 물성만 계속 먹었을 때 먹고 나서 뭔가 이게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텍스처를 넣어준다. 저는 아삭한 것도 넣어주고 쫄깃한 것도 넣어주고 그다음 부드러운 것도 넣어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줘요. 그래서 하나의 식사 안에 적어도 3가지 텍스처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뭐 고기 씹는 것 같은 거, 고기가 아닐 때는 오징어 같은 그런 쫄깃한 것도 넣어주고 야채 같은 아삭함도 넣어주고 계란찜 같은 부드러움도 넣어주고 밥은 또 밥대로 질감이 또 틀리고 빵은 빵대로 질감이 틀리잖아요. 어쨌든 한 3가지 정도 이상의 질감을 골고루 넣어줬을 때 그 만족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씹는 즐거움을 식사 안에서 줘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가 불러야 돼요, 여러분. 배가 불러야 조금 지났을 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또 먹고 싶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에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저희가 되게 조그만데 열량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피는 되게 큰데 열량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를 골고루 섞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먹는 음식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플 같은 걸 쓰시면 거기에 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대충 그거를 한 달 정도 쓰다 보면은 대충 자기가 먹는 게 막 확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뭐 그걸 따져보지 않아도 자연적 지식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굳이 그거를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는데 그 전에는 지식이 없을 시에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데이터 기록을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걸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었을 때는 살이 잘 빠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고 하는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그게 데이터가 돼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록을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맛있죠. 작고 그걸 먹어서 크게 배가 부르지 않아요. 근데 칼로리는 굉장히 고칼로리예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 식사에 2개를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6, 700이 채워지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근데 아보카도 2개 먹는다고 여러분, 나 너무 잘 먹었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씹는 즐거움도 넣어주고 배도 불러야 되고 그다음 칼로리도 맞춰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리고 이제 칼로리, 마지막 칼로리인데,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내가 이번에 1000을 먹어야겠다 이러면 1000 안에서 이제 고열량, 아니면 저열량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열량이라고 하면 결국은 배부르고 저열량인 거는 채소예요. 그래서 채소를 또 다양하게 먹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만큼 배가 부르려면. 그래서 결국은 골고루 먹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몸에 대한 메커니즘, 살 빠지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하고 나면 역으로 이게 또 굉장히 훌륭한 식사 방법이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3번째는 이제 칼로리에 대한 만족감인데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통 저칼로리 식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반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입 터짐도 오고요. 입 터짐뿐만 아니라 다 힘들게 다이어트하고 다 끝났는데 요요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 힘든 시간 다 참고 막 먹고 싶은데도 못 먹고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대사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만큼의 열량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열량 식사를 하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이 찌는 굉장히 저질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대사량을 꾸준히 올리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살을 빼는 데는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열량을 너무 많이 제한하지 말고요. 충분히 식사를 열량을 채워서 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씩 줄여 나가면 돼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1000을 넘게 먹기도 했고, 그 다음에 1000, 800, 800에서 한 1300 정도까지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토탈 열량을 한 2000 왔다 갔다 정도를 먹은 것 같은데, 근데 먹다 보면 이제 배가 부르면 그만 먹으면 되고, 배가 고플 때 먹으면 되고, 약간 그런 본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게 좀 체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그러면서 제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약간 조금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많은 열량을 먹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줄여나가면 되니까 처음에 오히려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적당히 채워주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요 3가지는 꼭 지켜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칼라도 다양하게. 일단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제 다이어트 했을 때 먹었던 거 보면은 되게 뭐 양도 작고 그 다음에 시큼을 쭉쭉 해요. 근데 칼라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주면 일단 식사하면서 기분이가 막 좋아요. 예쁘니까요. 그래서 기분도 막 좋고, 그 다음에 그 원료 자체에 칼라가 주는 또 영양 성분들이 있어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컬러를 섭취해주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수적으로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면 내가 조금 배가 고파도 얘가 좀 이따가 들어올 거니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불규칙하면은 막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배고프다고 막 아우성을 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주시는데, 제가 이런 방법, 아까 말했던 3가지 만족감이 있는 식사를 하니까 식사의 텀이 굉장히 있어도 이 사이에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입 터짐도 당연히 안 오는 거죠. 입이 궁금하거나 심심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그 5%의 확률로 입 터짐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 배고픔이 가짜 배고픔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목마른 거를 배고프다고 생각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물을 한 잔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저는 그냥 중간중간에 커피를 좀 많이 마셔요. 그리고 조금 더 배가 고프다 싶으면 과일 스틱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은 열량도 낮고 그다음에 혈당을 막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히 씹는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데 근데 어떤 때는 그 과일을 손을 대기 싫고 그냥 막 라면 막 먹고 싶고 떡볶이가 막 먹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한 5% 정도. 예. 그때는 저는 그냥 먹어요. 참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자주 오지 않고요. 그 정도 5%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몸이 클린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굳이 상관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참으면 더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냥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어차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그 코티솔 때문에 살이 쪄요. 그러면 차라리 먹고 찌자. 스트레스 받지 말자.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안 좋은. 그래서 그냥 그 정도 5%의 확률은 그냥 저는 먹어버려요. 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입 터짐이 자주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식사를 했는데 배가 불렀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고 돌아서면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식단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작 운동을 충분히 다양한 질감으로 줬는지, 두 번째는 포만감이 충분히 있었는지, 세 번째는 칼로리가 모자라지는 않았는지,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지켜도 입 터짐은 발생하지 않아요. 요즘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열심히 준비했다가 입 터짐 한 번으로 이렇게 와라락 무너질 순 없죠. 그쵸? 그리고 내가 바디 프로필 끝나고 나서 또 요요가 확 생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별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방법을 제대로 알고 이 만족감을 줄 때 우리는 요요도 오지 않고 입 터짐도 오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식단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입 터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먹는 방법, 그리고 먹는 시간, 먹는 그 안에서 또 먹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잘 지켜주고 똑같은 걸 먹더라도 어쨌든 그 습관을 들여주면 살은 자연적 빠져요. 그리고 몸은 건강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칼로리 계산이랑 그 다음에 우리의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 이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어떤 것들로 어플을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저도 몇 개를 깔아서 써봤고 저한테 가장 맞았었던 어플이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거 소개해 드리는 거랑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약간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장비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 쫙 이렇게 이제 했던 게 그런 장비병의 일종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이런 것들은 더 미리 사면 좋았을 걸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데이터랑 연관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맛있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또 봬요.